따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HSK는 스킬이다 4급과 5급에 이어서 드디어 6급 강좌도 오픈했습니다. 급수가 올라갈수록 문제풀이 스킬이 중요하다는 사실 모두 느끼고 계시죠? 이 강의의 문제는 제가 직접 최신 기출 패턴을 분석해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최신 경향을 완벽히 반영한 문제를 접하고 또 제 문제풀이 노하우를 모두 가져가실 수 있어요. 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 HSK 6급 문제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신 HSK 6급도 역시 듣기, 독해, 쓰기 세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듣기 파트는 1, 2, 3부분으로 나뉘고 독해 파트는 1, 2, 3, 4부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기 파트는 한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약 135분인데요. HSK는 스킬이다 6급 강의에서는 매 강마다 한 영역씩 집중 공략해서 여러분들과 쪽집게 과외하는 분위기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단추 끼우는 날이니까 아주 중요한 날이죠? 지금부터 HSK는 스킬이다 6급 1강 시작합니다. 听力第一部分 여러분 1강에서 풀 문제는 듣기 1부분입니다. 자, 6급 듣기 1부분의 문항 수 먼저 알려드리면 1번부터 15번까지 15문항이 바로 듣기 1부분이고요. 이 듣기 1부분의 경우 단문을 듣고 내용이 일치하는 답안을 고르는 유형인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이 그냥 이 본문 내용, 단문 내용을 듣고 일치하는 답안을 유일하게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 이 답안의 구성이 짧은 것도 있지만 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보기 분석을 하셔야 되고 보기 분석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역으로 15번부터 쭉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1번까지 그리고 긴 거는 좀 간략하게 보기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자세한 요령은 바로 지금 알려드릴게요. 듣기 1부분 문제풀이 요령입니다. 자, 먼저 보기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ABCD 4개 보기 중에서 공통된 단어 또는 주어 뒤에 세로줄을 쫙 그어줍니다. 그리고 수로는 밑줄을 긋고요. 부정적인 답안이 있다면 마이너스 표시를 옆에다 해둡니다. 만약에 단정적인 답안이 있다면 그 옆에다가 물음표 표시를 해서 이게 과연 맞을까?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의문문, 물음표 표시를 딱 해주시고 듣고 보기 옆에다가 메모하실 때는요. 선생님 뭘 적어야 되나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글도 좋고 아니면 병음도 좋습니다. 기호나 약자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듣고서 이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뭐 기호로 맞으면 V를, 틀리면 X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셔도 좋고요. 또는 뭐 약자로 병음, 예를 들어서 남자라는 표현을 할 때 병음 N, A, N 다 쓰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자로 나는 N만 쓰겠다. 이렇게 두셔도 괜찮겠고요. 그죠? 자, 본인이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 나가실수록 이 듣기 영역 1, 2, 3부분이 더 쉬워집니다. 자, 핵심 팁입니다. 설명문은 객관적인 사실과 결과. 자, 결과는 주로 통계 수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런 객관적인 사실과 결과에 주목하시고요.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주로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ABCD 답안 중에서 그럴싸한 답이 있지만 본문에선 언급한 적이 없어. 그러면 답이 주로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유머형 문제는 전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주로 이 유머형의 경우 마지막에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럼 오늘 보기 분석 요령부터 문제풀이 요령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지금부터 문제에 대한 분석과 풀이 들어갑니다. 자, 1번 보기 분석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기가 좀 길어 보인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세요. 우리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바로 공통된 단어나 주어 뒤에 세로줄 쫙, 그리고 수어 뒤에 밑줄 쫙. 그렇죠. 수어에다가 밑줄 쫙.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단정적인 보기가 나오면 물음표 표시 들어갑니다. 学生们이 이 A에서는 주어. 따라서 세로줄 쫙 그어줬고요. 只能 할 때 只자 동그라미.
얘는 단정적인 부사예요. 그래서 오직, 단지, 다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단정적인 보기가 나왔을 때는 일단 물음표 표시해 두시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주말에 外出活动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을 한다. 자, 이때 이活动이란 단어는요. 활동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혹은 명사로서 이活动이 행사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활동이라고 해석할게요. 그 다음 B번 보시면 学校 세로줄 不提倡 자, 不提倡은 부정적이니까 옆에 마이너스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学生参加活动 提倡은 제창하다, 주장하다라는 뜻이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밖에 나가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이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C번 常参加活动的学生成绩很好 자, 보시면 자주 이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의 성적이 아주 좋다. 자, 그러면 활동 참가하는 학생, 활동에 참가하는 요 참가도 중요한 단어긴 한데 어쨌든 参加活动的学生成绩很好 성적이 과연 좋을지 안 좋을지 일단 긍정적이니까 놔두고요. 다음 D번 보겠습니다. 参加社会活动的大学生越来越多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대학생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지 그래서 이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비교 분석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일단 주말에만 외출하는지 또 학교에서는 활동하는 걸 별로 뭐랄까요? 건의하지 않는지 주장하지 않는지 그 다음 또 성적이 좋은지 또 학생 수가 점점 많아지는지 잠시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现在开始第一题。一、目前，在全国各大高等院校范围中，学生们参加各种社会活动的机会不断增加，学生外出活动的时间也从原来的周末扩展到了平常的上课时间。因此，部分经常外出参加社会活动的大学生学习成绩都有不同程度的下降。 자, 여러분 1번 잘 들어보셨나요? 1번 문장은 설명문 형태입니다. 이 설명문에서는 주로 시작 부분과 끝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시작과 끝만 잘 들어도 듣기 일부분 15문제 가운데 거의 한 7, 8문제 이상이 설명문이거든요. 그래서 설명문의 7, 8문제를 거의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 들어가 볼게요. 目前在全国各大高等院校范围中，学生们参加各种社会活动的机会不断增加。 여기까지 먼저. 현재 전국에 있는 각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각종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기회가 끊임없이, 부단히,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여기에 바로 핵심이 나오네요. 그래서 学生们参加各种社会活动的机会不断增加 에다가 현관펜 밑줄 쫙 거주시고 특히나 이 부도안이란 단어 주목. 자, 이 부도안은요. 이거는 점점 더, 더욱 더 혹은 뭐 끊임없이 요 정도 급의 단어로 이 단어는 유의어가 몇 개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A, B, C, D 4개 보기 중에서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대학생 수가 점점 더 늘어난다 라는 복이 있었거든요. 뭐였죠? 그렇죠. 바로 D가 되겠네요. D의 내용과 본문 내용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D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도안이란 단어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아까 D에서처럼 위에 라이 위에가 있고요. 점점 더, 더욱 더 이런 뜻으로 위에 라이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위에 파. 자, 이 두 단어 모두 다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HSK, 독해 2부분, 독해 2부분, 그 다음 독해 3부분, 4부분에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점점 더, 더욱 더, 요 유사 단어들. 네, 따라해보시죠. 부도안, 위에 라이 위에, 위에 파. 네, 좋습니다. 자, 정답 D 확인했고 学生外出活动的时间也从原来的周末扩展到了平常的上课时间 여기까지 먼저. 학생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시간 또한 예전의 주말에서
확대되어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평소 수업 시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아까 보기 중에서 주말에만 이 교회 활동을 한다라는 A답안이 있었었죠. A답안은 오답임을 바로 이 줄에서 알 수 있습니다. A는 오답. 그 다음 因此 따라서 그래서 部分经常外出参加社会活动的大学生学习成绩都有不同程度的下降. 그러니까 일부 자주 교회에서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의 학습 성적, 학업 성적이 다소 떨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맞아요. 교내에서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몰입하는 분들보다 이제 교외에서 사회적인 어떤 행사, 뭐 참가하는 그런 활동들이 늘어날수록 학업 성적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왜 학업 성적이 좋다라고 했었던 답안 기억나시나요? C였죠. C. C 답안은 오답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成绩下降였습니다. 자, 이로써 1번 문제의 정답은 D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이번엔 2번입니다. 매일매일이라는 공통된 주어가 눈에 띄죠. 그래서 매일매일 부분에 세로줄 쫙 그어주시고요. 사람 이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주어 자리에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사람이겠거니. 그 다음 수어 자리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면 목적어로서 그 뜻을 유추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考试考得不错. 부추어는 긍정이죠. 시험 잘 봤다라는 뜻이고요. 다음 B에서 신링手巧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신링手巧는 회화체에서도 또 HSK 시험 듣기 1, 2부분, 독해 영역 1, 2, 3, 4부분에 공통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총명한 데다가 손재주까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안이니까 역시 플러스 표시를 좀 해두고요. 다음 C를 보시면 매일매일 不会写爸爸名字. 매일매일은 아빠 이름을 쓸 줄 모른다. 자, 不会写 빠바 밍즈에다가 동그라미 밑줄. 근데 부정적인데요. 시험을 볼 정도라면 아빠의 이름을 쓸 줄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해서 이 C 답안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오답 가능성이 눈에 띕니다. 다음 D를 보시면 美美不希望爸爸知道她的成绩. 美美는 아빠가 그녀의 성적을 아는 걸 바라지 않는다. 즉 아빠가 성적을 모르길 희망하는 거죠. 자, 不希望爸爸知道他的成绩 부분에 체크해 두시고. 자, 이렇게 긴 보기가 있고 조금 답안 형태가 헷갈린다 할지라도 일단은 시험 잘 봤는지 솜씨 있는지 또 아빠 이름 쓸 줄 모르는지 성적은 아빠가 알길 바라는지 모르길 바라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인 답안 D도 마이너스 표시했습니다. 2. 美美是个心眼多的女孩。1年级的时候，有次她考试成绩很不好，可老师要家长签字。美美灵机一动，把试卷折了起来，只留出了空白的地方。回家拿着问爸爸：“爸，我想知道你的名字怎么写。”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 메이메이라는 여자아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우면서도 재치 덩어리 같죠? 함께 보겠습니다. 美美是个心眼儿多的女孩 까지 먼저 봅니다. 美美는 재치가 있는 소녀입니다. 一年级的时候 1학년 때 有次她考试成绩很不好. 자, 여기까지 들은 상태에서 시험을 잘 봤다라고 했었던 A 답안이 오답임을 알 수 있었죠. 그 다음 可 네모 박스. 하지만 老师要家长签字. 선생님은 학부모께서 사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성적을 받으면 학부모에게 검사 받잖아요. 그죠? 사인 받아오라고. 자, 그 상황입니다. 美美灵机一动. 자, 여기서 링지 이동이라는 표현 HSK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회화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재치를 발휘하여 이런 뜻이에요. 把试卷折了起来. 여러분, 이 折란 단어는 접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试卷은 시험지잖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접어가지고 只留出了空白的地方. 단지 이 공백, 여백만 있는 곳으로 남겨놨다.
자, 그다음 回家拿着问爸爸. 집으로 돌아가서는 아버지께 여쭤보기를 爸,我想知道你的名字怎么写. 자, 여기까지요. 아빠, 저 아빠의 이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진짜 이 딸이 아빠 이름을 쓸 줄 모르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2번 문제 유형은 유머형이기 때문에 끝부분, 특히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여기 我想知道你的名字怎么写 이 부분, 진짜 아버지 이름을 쓸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재치를 발휘해서 뭔가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어쨌든 아빠 사인만큼은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취한 거죠. 아주 똑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에 대한 답안은 바로 D. 美美不希望爸爸知道她的成绩. 메이메이는 아빠가 그녀의 성적을 모르길 바란다. 알지 못하길 바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정답은 D가 됩니다. 자, 여러분 2번처럼 유머형 문제가 곳곳에서 존재할 수 있는데 HSK 6급 듣기 1부분에서는 1번부터 15번까지 중에서 많이 나올 때는 4문제나 유머형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머형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끝부분 체크 잘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 정답은 D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6급 듣기 1부분 단문 듣고 일치하는 답안 형태 같이 접해봤습니다. 사실 핵심 팁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서 한 번씩 다뤄드리는데 이건 달달달 숙지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확실히 만드셔서 실제 시험 때 바로 적용하시기 바라요. 설명문의 경우 오늘 1번 문제가 설명문이었죠? 설명문은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결과, 특히 통계 수치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객관화된 답안을 언급하기 전에 좀 부정적인 견해, 일반인의 견해 이런 거 밝히는 것들은 주로 답과 연계되지 않습니다. 오답의 가능성이 높고 정답 찾는 것에는 보통 이 통계 수치들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주로 답이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오늘 1번 문제에서도 B 답안에서 학교는 학생들이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좀 제한하지 않는다.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뿌티창 이런 표현들 나왔었는데 이런 건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언급 안 된 것들은 주로 답이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유머형. 네, 유머형은 전체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질문 메이메이가 등장한 그 유머형의 경우는 전체 내용을 파악해야 됐고요. 아빠, 나 아빠 이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던 재치덩어리, 그죠? 네, 이런 유머형은 전체 내용, 특히나 마지막 끝부분을 잘 듣고서 판단을 내리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끝부분. 자, 다음 오늘의 숙제는요. 1.2배속으로 3번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거 1.2배속으로 어떻게 듣습니까? 컴퓨터에 뭐 어떻게 바꿔서 해야 됩니까? 가 아니고 우리 강의가 0.6배속에서부터 1.6배속까지 천천히도 들을 수 있고 빠르게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자체를 1.2배속으로 속도 배속을 하시고 원어민 선생님의 목소리 음성 부분을 들으면서 3번을 들어봅니다. 이 들을 때는 병음이나 성조나 그 다음에 끊어읽기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1.2배속 3번 듣기가 끝났으면 정상 속도로도 듣고 보면서 따라하세요. 입으로 흥얼흥얼 거리면서 따라하는 거죠. 예를 들면 学生们参加各种社会活动的机会 그러면 学生们参加各种社会活动的机会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읽을 수 있는 만큼 끊어서 보면서 따라합니다. 3번을. 그리고 정상 속도로 듣고 안 보고 따라하기 3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안 보고 따라하는 연습을 해야 순간 암기력이 길러집니다. 마지막으로 단어 mp3 녹음한 뒤에 암기하고 테스트해 주세요. 자, 오늘 숙제 이렇게 내드렸는데 혹시라도 숙제가 좀 부담스럽네, 많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요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3번씩 쓰는 거 숙제로 내드리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냥 듣기만 하는 거고요. 요건 따라만 하는 거고요. 요것도 안 보고 따라만 하는 거라서 시간이 의외로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많이 걸리면 한 30분? 적게 걸리면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단어 암기까지 합해서 한 40분 정도도 안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꼭 받아야겠다. 그렇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하는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강의였거든요. 오늘 공부한 내용 잘 숙지하시고 숙제도 꼼꼼히 챙기셔서 19강까지 열심히 완강하시고요.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듣기 제1부분으로 안내해드리고 문제 푸는 비결, 핵심 팁 모두 공개해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好，大家辛苦了，再见。